이 신을 보시면서는 또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나의 값을 못한다. 문나이트 릴레이 랜선 GV, 오늘은 4회 GV를 하게 됐는데요.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고요. 여러분이 너무 기다렸을 그분, 마스터 O! 오은영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예. 천재 이승욱 씨, 저는 아줌마 오은영 박사. 무슨 말씀이세요? 마스터 O로 오신 거죠? 네. 그럴까요? 네. 네. 마블 영화, 네. 블록버스터 영화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네. 만화 좋아합니다. 이러면 얘기 끝났네요? 네. 우리 승국 씨 그거 아세요? 뱀베라베로. 알아요. 에 묻혀서 뱀베라베로.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이현세 선생님의 뭐 공포의 외입니다. 그다음에 저 어릴 때 네. 캔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어야지. 괴롭고 슬프면. 진짜. 이 정서 발달에게 문제가 되는 주제가입니다 이게. 캔디야, 너 금쪽이 한번 나와라. 네, 나와야 진짜. 돼. 울어야지. 괴롭고 슬프면. 진짜 캐릭터로 가기 전에 일단 문나이트라는 작품 어느새 4회까지 공개가 됐고, 네네. 이전에는 있던 히어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히어로 데뷔 작품이란 말이에요. 네. 문나이트 전체적인 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보는 관객도 약간 혼란스러움. 근데 이제 이게 4화로 가니까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잘 아시죠? 알죠? 빠바밤빰 빠바밤. 인디아나 존스. 근데 그런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4화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게 등장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이 사람들이 이집트 고대 유물과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그 회가 4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화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네. 선한 주인공들이 가장 최악의 절망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정신병원에 자유의 몸이 아닌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건 5화에서는 이것을 딛고 가는 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네. 구속복이나 구속되어 있는 너무 하얗거나 이런 모든 게 음. 부서뜨리기 위해서 장치적으로 들어간 네, 겁니다. 네.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지 영화의 줄거리 아닐까요? 요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어요. 사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연출, 연기, 액션, CG 모든 것 중에 요거 하나는 큰 장점이다. 연기. 그 배역을 맡은 오스카 아이작. 그 연기자들의 연기는요. 네. 정말 탁월했습니다. 오스카 아이작의 연기 차력쇼 드라마. 연기 차력쇼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연기가 빛날 수 있는 건 어쨌든 히어로가 네네. 해리성 전체성 장애를 갖고 있다? 네. 이 설정 덕분에 연기력이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 만 31년째인데요. 저는 딱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 딱 한 케이스 봤어요. 제 평생.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고요. 네. 그 모든 총체 인격이라는 건 이제 인격이 고묘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네. 인격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 어떠한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일관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는 것들을 네, 네. 인격의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해리슨 정체성 장애인 경우에는요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데요 네. 대체로 5개에서 한 10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죠? 네. 굉장히 많네요. 평균적으로도. 네. 그리고 보통은요, 그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굉장히 급하게 아주 빠르게 변화하거나 바뀌는데요. 네. 그전 인격을 거의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친한 친구 같은 타인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스티븐 그랜트는 본인이 한 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네. 나중에 가서 좀 알게 되잖아요. 네, 알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알게 되니까 뭐 거울을 통한 신이기도 하지만 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네네. 이런 거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 네, 좀 거군요.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케이스가 아주 많은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네. 진짜 그 증상보다 더
약간 영화적이고 연극적이고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져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가미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창작자들이나 관객들이나 흥미를 느낄 아주 만한 매력적인 소재인 건 요소죠. 사실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는데요. 네. 이제 어릴 때의 아동학대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과연 스티븐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지 물론 5, 6화까지 가봐야 너무 이게 궁금해요. 풀어지기 네.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한된 힌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에게 제시된 힌트를 배경으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워요. 맞아. 이거 정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오셨는데 박사님 말씀하시고 네. 박사님 5, 6화에 그런 내용 아니던데요? 우리는 4화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원래요 네. 환자를 직접 봐야 돼요. 맞아. 네,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워요. 맞아. 그러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힌트들을 갖고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격들 그리고 캐릭터들 네. 분석, 네. 해체 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저도 너무 네. 기대가 돼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죠. 네. 스티븐 그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제가 파악한 캐릭터적인 특성을 몇 개 좀 네, 한번 들어볼까요? 흥미롭다. 저희 분석. 네, 흥미롭다. 일단 스티븐 네. 그랜트요. 1화에서 딱 나왔다시피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지식을 쌓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희미해서 그렇지 의외로 자기 고집도 있어요. 말하고 네. 거부당하긴 하지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신은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에게 집중했던 거는 의외로 양면성이 꽤 커요. 폭력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상 2화인가 3화에서 문나이트 자기도 한번 슈트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괴물을 때리니까 나 히어로가 됐다 힘이 생긴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네. 3화 마지막에는 마크가 악당을 엄청나게 때리니까 그만해 때리지 마 자기가 몸을 통제권을 뺏었다가 막상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네가 통제권 가져가 그래서 살아나려고 다시 마크를 불러오기도 하고 네. 4화에서는 라일라에게 마크가 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유 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서 마크를 대변하는 것 같다가도 바로 뒤에 또 라일라랑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양면성을 은근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인물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네. 소심한 정의남. 소심한 정의남.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잠깐 눕혀서 어떤 엄청 소심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꼭 그 경비 보시는 분이 네. 이름 이름을 바꾸래요. 자꾸 부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V가 들어간다. 찝고 넘어가요. 스티븐이에요. 네. 그래서 디테일에 아주 작은 거에 굉장히 좀 몰두하는 그런 편인데요. 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내향적인 편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에너지 회복과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퇴근하고 와서 네. 성냥개비로 왜 아트 하시고 그런 프라모요 맞아. 칠하고 집에 와서 자기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쫙 회복되는 사람. 약간 그런 면이 있으면서 그런데? 약간 소심한데 나름 또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게 뭐냐면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국 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요? 이분은 약간 고집스러워요. 네, 약간 융통성 떨어져. 네. 고집이라는 게 타인을 불편하게 하려는 고집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삶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마크가 나한테 넘겨 해도 아니 내가 할 건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분은요 어떤 네. 게 있냐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주면 또 잘 받아들여요. 그 행동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면 수긍하고. 네,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작품도 보면 1화 마지막도 그렇거든요. 화장실에 숨어갖고 막 괴물이 쫓아올 때 계속 마크가 나한테 통제권을 넘겨 싫어하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네. 네가 나한테 통제권을 넘겨 목숨을 해주니까 네. 알았어. 네. 이게 그런 장면들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잘못하면 라일라가 다쳐. 뭐 이러면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어떤 방식, 고수하던 방식을 좀 접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 유연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작품을 보면은 설명을 듣고 유연해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 내가 한 개의 인격인 줄 알았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갖고 있었어. 다른 인격이 있어. 여기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 다른 인격이
결혼한 전처가 있어? 네. 그 존재도 신기하고. 네. 알고 봤더니 이집트 신이 있어? 네. 내 다른 인격이 그게 아바타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요거는 보시기에 작품적 허용으로 보이셨는지 아니면 요것도 이 캐릭터의 성향이겠다라고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캐릭터가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는요.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할 때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경험을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 네. 그래서 자꾸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맞네 이제 이러면서 더 받아들일 면도 있고요. 네. 또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방식을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이타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일라가 다치고 갔다든가 아니면 이름은 모르지만 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 방식을 계속 쓰면 다칠 것 같을 때는 자기 방식을 버리기도 해요. 착한 남자. 결국 이 고집이 어떤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자기의 모습이네요. 네네. 자기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이거야 고집하지만 경험을 하거나 들려줬을 때 이거보다 다른 고집을 해야 모두가 안전하구나 하면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네. 유연함은 있고 네. 착한 소심남. 착한 소심한 정의남 네. 정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융통성 떨어져. 스티븐의 또 다른 인격 네. 마크 스펙터가 등장하거든요. 네. 콘슈에게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콘슈의 아바타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콘슈의 아바타가 된다는 건 악인을 처단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지식과 물리적인 능력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플러스 네. 본인이 다른 인격이라는 걸 스티븐에게 안 들킬 정도로 네. 디테일함을 챙길 줄 아는 세심해요. 네. 물고기도 사다 놓고 네, 맞아요. 심지어 라일라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안 들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화를 통해서 라일라의 아버지의 죽음과 본인이 좀 관계가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티븐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마크는 되게 무거운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이 사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요, 이 마크는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요. 네. 일단 책임감이 강해요. 왜냐면 콘슈가 목숨을 구해줬지만 거기는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네. 약속한 거거든요. 네.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요. 네. 물론 능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많은 상황에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죠. 특히 라일라한테도 라일라에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격인 스티븐한테도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스티븐에게도 미안할 수 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미안?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좀 그렇죠.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임무만 끝나면 내가 다시는 너한테 네 인생에서 사라져 준다는 얘기가 널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또 약간 욱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선후 관계는 또 나중에 꿰맞춰 봐야 되겠지만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말없이 행동한 것도 있었을 네, 그래서 거고. 굉장히 고뇌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을 처단하는 데서 오는 또 인간적인 고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에 굉장히 고뇌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게 약간 단적으로 라일라와의 관계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화에서도 그렇고 라일라가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너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너의 모르는 모습이 또 있고 또 있고 넌 나한테 너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맞아 넌 나를 안 적이 없어. 되게 차갑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이들이 좀 솔직해졌구나 싶었는데 이번 사화를 통해서 헤로의 입으로 라일라 너의 아버지의 죽음 네 전 남편 관계가 있어 들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혼자 모든 걸 하려는 요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글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네. 왜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십니까? 가까운 사이에는요.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대화 안에는 행복만 들어가지 않아요. 고통이나 갈등이나 그런 자기 아픔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하고나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무게를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는 게 작품을 보면은 각자의 캐릭터가 자기 얘기를 조금씩 하거든요. 라일라도 얘기하고 심지어 헤로마저 나는 콘슈랑 이런 관계가 있어 조금씩 네. 풀어주는데 네.
마크가 의외로 자기 얘기를 제일 안 하는 안 것 하는 같아요. 편이에요. 네. 네. 해결을 해줄 게 아니라면 내지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말해서 뭐 하냐? 뭐 네, 그렇죠.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그렇죠. 돈이 뚝 떨어지냐? 그렇죠. 네. 근데 말은 소통을 의미해요. 통. 우리가 누구와 통할 때 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네. 이 통한다는 건 그냥 통하는 거지 꼭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가까운 사람하고는 통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들으면서 또 문나이트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게 자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거를 배워나가는 게 인간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말할 때요. 네. 그 말을 자기가 듣잖아요. 자기가 들으면서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훨씬 도움이 돼요. 마크에게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근데 있겠네요. 마크한테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진짜 오스카에서 좀 제발 데려와 주세요. 진짜 디즈니 플러스 부탁합니다. 아, 가는 겁니까? 우리 미국으로? 같이 가야죠. 해줘야죠. 아, 네. 최초 외국인 마크야, 금쪽이 등장해야죠. 그러면 이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마크가 문나이트로서 액션을 보여주는 게 3화에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액션도 보면은 때리는 것도 잘하지만 중간에 라일라를 향해 달려오는 총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고 창에 찔린 상태에서도 그냥 있고 이런 게 꽤 있어요. 책임감. 그게 저는 단순히 치유의 갑옷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아질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마크가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주로 풀어지는 것도 네,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크 또한 네. 이타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콘슈하고 그걸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고요. 네.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의감과 당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네. 감내하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반복되면 이 사람의 정신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전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아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게. 난 괜찮아질 거거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멘탈은 괜찮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안 괜찮죠. 그럼 그 네, 너무나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선하고 정의롭지만 오만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하다는 게 그게 막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최소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면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과 본인의 약점이나 미숙함을 잘 안 받아들이려는 면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잘나신 분들이 그래요. 능력도 좋고 그 능력을 좋은 데 쓰려는 분들 안에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금쪽이에서 그런지 마크를 막쪽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막쪽씨 참고하시면 오만한 선까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하고 정의롭지만 오만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티븐과 마크 얘기했잖아요. 이 둘을 엮어주는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네네. 콘슈라는 신이 콘슈. 등장하는데 네. 이집트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게 자기의 아바타를 세워서 악인들을 처단하고 다녀요. 일단 착해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걸로 싸우다가 이집트 신들의 리그에서 추방까지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되게 정의로울 것 같은데 막상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마크를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해요. 압박하죠. 너 이거 안 하면 라일라 내 아바타로 삼는다. 네네. 이거까지 하면 풀어줘. 협박. 협박. 이렇게 몰아서고 심지어 그 네. 절벽에서도 어린 아이에게 야 네. 절벽으로 가서 협박해봐. 정보 네. 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럴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네. 미성숙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주 정의롭고 착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콘슈가서 저는 되게 의심스럽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진짜 좋은 신일까? 네. 이 신을 보시면서는 또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나이 값을 못한다. 근데 네. 이 콘슈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도와서 이 어둠에 자꾸 그림자가 가는데 안 돼. 이런 면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죠. 네네. 네. 그 마음은 또 있지만 네. 근데 전체적인 캐릭터는 착한 면도 있지만 좀 쪼잔하고 나이 값을 좀 못한다. 약간 저도 보면서 되게 애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중간에 보다가 네. 딱 느낌이 그래요. 치사 빤스.
어쩔 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예를 들어 뭐 아바타를 압박할 때 아니면 신들끼리 싸울 때. 근데 자꾸 이렇게 뭐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너 못 믿겠어 자꾸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의지하면서. 맞아요. 네. 그냥 너를 믿어 좀 잘해줘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조금 의연할 텐데 네. 뭐 네 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를 못 믿겠는데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콘슈 밑에서 일하는 마크를 응원하는 분도 계시네요. 마크 네. 힘내라. 그렇죠.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요 마크가. 진짜. 네. 저는 네. 그래서 약간 헤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쬐끔 네, 그죠. 조금은. 네, 네.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협박받으면 이랬으면 네. 콘슈가 미울 수도 있겠다. 아, 네. 콘 쪽에도 한번 박사님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고요. 콘 쪽에. 아, 네. 만납시다. 오히려 콘 쪽에 꼭 만났으면 네. 좋겠다 생각하고요. 착한 면도 있지만 좀 쪼잔하고 네. 나이값을 좀 못한다. 그럼 요분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콘슈를 통해서 이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화부터 빌런으로 등장하는 네. 저도 너무 사랑하는 에다노크가 에다노크, 생애 네. 처음 악역 연기를 한 네. 캐릭터 아소헤로라는 캐릭터인데 네. 원래는 콘슈의 아바타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콘슈와 이별을 하고 지금은 암미트를 찾아다니는 추종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차분해요. 크게 흥분하는 모습 보여주지가 않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갖고 있어서 어쩔 때 어떻게 쓰면 저 사람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미묘하게 건드리는 게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려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신들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파라다이스 이걸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도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번 사화를 통해서는 그 약점 찌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라일라의 마음까지 지금 크게 휘저어놨어요. 네. 이 사람은요. 네. 머리 좋은 독재자. 머리 좋은 독재자. 네, 네. 머리 좋은 독재자 유형인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잘 발달돼 있고 네. 약간 천재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도 무슨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바뀐 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요.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종교적인 약간 이제 사이비들인데 사이비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서 네. 많은 사람들 추종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크고 네네. 거기서 떨어져서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네. 육감도 발달돼서 그 다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예상하는 면도 있고 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도 잘 캐치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또 가스라이팅도 하고 진짜 위험한 인물이네요. 능력자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사이비 혹은 선동꾼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갖췄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작품으로만 봤을 때는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같이 만드는 파라다이스 사람들과 되게 친절하게 잘 지내고 그렇죠. 그리고 3화 마지막에도 콘슈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의 아바타가 돼서 악인들을 처단할 때 난 사실 즐거움을 느꼈다. 그게 나의 큰 고통이고 내가 반성하고 있는 점이다. 자아 성찰도 막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선이야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을 뿐인지. 근데 이게 5, 6화의 사연을 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콘슈하고 헤어진 다음에 왜 이런 길을 걷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콘슈하고는 진짜 안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콘슈는 나이는 많아, 지가 잘났대, 그리고 능력도 좀 있어, 신이니까. 그런데 쪼잔해. 그러니까 헤로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릇이 좀 큰 사람이거든요. 이 큰 사람이 봤을 때 네. 어쨌든 처음에는 뭐 고개를 좀 숙였겠지만 점점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이유를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 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여기서 추측의 영역이지만 추측입니다. 이것도 네. 재밌는 추측인 게 네네. 봤더니 능력적으로는 콘슈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네. 이 신의 능력 활용하는 건 좋아. 맞아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같이 합을 맞춰 보니까 그릇에서는 나보다 작아. 내가 더 커. 이상향은 내 이상향이 더 완벽해. 네, 맞아요. 그러니 너의 능력보다는 너랑 싸우는 다른 신의 능력을 찾겠다라고 네.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내가 너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는 자존심이 상해.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고개를 숙여도 별로 자존심 안 상하는 다른 신한테는 내가 들어갈래. 내지는 내가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갈래.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이건 추측. 네. 이것도 그럼 궁금해요. 이거는 혹시 1화에 보면은 아서헤로가 오프닝이 그거란 말이에요. 유리 조각 내갖고 신발에 집어넣고 네네. 고행하는 수도승. 네네.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부처를 어디서 많이 이 불경을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흉내내 고행을 그렇죠. 이 부처 내지는 수도승들의 이 삶을 자기가 조금 실천을 하면 자기도 신은까지는 아니면 신처럼 약간 그러한 바람이 있는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콘슈 밑에 있으면서 했던 것들이 똑같이 사람한테 사람을 죽이거나 처단을 해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콘슈하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크는 죄책감인데요. 이 헤로는 하얀 종이에 이거는 볼펜 짜고 오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싶어서 자기 오점을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서. 소름 돋는다.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럼 이 친구도 죄책감인가요?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더 정확하네요. 나의 깔끔한 인생, 독재자가 되고 이상향을 이룰 나, 선구자, 선행자의 인생에서 오점이 있는 거지. 콘슈와 했던 것들이 오점이니까 이걸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스티븐과 마크는 이타적인 면이 좀 있고요. 약간 타인에게 자기의 관심과 마음이 좀 가 있는 사람이라면 헤로우는 극도로 언제나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죠. 말은 계속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걸 하는 그렇죠. 약간 나르시시스틱해 이 헤로우. 이제 헤로우 말씀하셔서 콘슈 운다 울어. 헤로우보다도 못한 콘슈, 그릇 작은 콘슈 운다 울어. 이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이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뤄볼 캐릭터인데 라일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라일라 캐릭터 살짝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리게 하는 또 툼레이더를 떠올리게 하는 고고하게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요. 어려서부터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로부터 작물을 훔쳐서 되파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마크를 만나서 삐그덕대긴 했지만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화를 통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전 남편이었던 마크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불같이 화가 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캐릭터는 그 얘기를 들려주는 헤로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전신 액션씬을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강인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요. 그 왜 여성성, 남성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자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가장 바람직한 게 양성성이에요. 양성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남성성, 왜냐면 이렇게 막 강인하고 용감하고 지켜주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개념에서 여성성, 인자하고 자애롭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을 양성성이라고 하거든요. 딱 양성성의 표본. 양성성의 표본. 그러니까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로 위기가 있을 때 굴하지 않고 넘어가고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도전 정신이 있고 그러면서 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장 어려울 때는 자비를 베풀고 멋진 여성인데요. 생활력도 강해. 마크랑 같이 살았으면 생활력 엄청 났을 거야. 우리들의 어머니상이야. 생활력 엄청 강하잖아요. 봐요. 도굴꾼들의 것을 또 이렇게 훔쳐서 파는데 그 도굴을 한 사람이 나쁜 거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하지만 거기서 커미션 살짝 받고 생활을 해나가는.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이걸로 생활력이 강한. 정말 생활력 대단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라일라는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뭐 사람이니까 어떨 땐 미울 때도 있고요. 또 부모를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것 때문에 그리워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라일라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많이 인정하고 본인의 어떤 영역에 딸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유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요거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사화를 보고 나서 그런
그 뭐랄까 피드백이 없진 않았어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리 아버지 죽음의 비밀을 헤로가 알려줬다고 해도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스티븐에게 하고 야 마크 데려와. 마크 너 진짜 알았어? 꺼내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네. 그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은 네. 내 남편이 거기에 관여됐다는 배신감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하나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네.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네.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면요. 정서 발달이 잘 돼요. 그럼 정서가 건강하게 잘 발달된 사람들은요. 네. 힘든 정서가 이렇게 나를 괴롭힐 때 직면을 해요.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괴롭지만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잖아요. 너 나와봐.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건강함과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혼자 막 판단하지 않고 네. 상처도 받았지만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보는 그런 아주 건강함과 용기가 있죠. 네. 여기서 그럼 확실히 마크랑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3화에 배 타고 가면서 그 서로 얘기를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잠깐 들려줄 때 진짜 라일라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 얘기를 조금 들은 다음에 진작에 그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야가 네. 라일라는 늘 불편한 거를 직면하고 살아오는 맞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맞아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라일라.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라일라 이거 정말 오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크랑 원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보면은 어느 순간 스티븐에게 묘한 매력, 나와 취향도 비슷하고 지적 수준도 나랑 비슷하고 네. 뭔가 저 사람 뭐지 하다가 사화에 입맞춤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셨을 때 네. 라일라라는 사람은 네. 마크와 있을 때 더 안전한 관계일까요? 스티븐에 있을 때 더 안전한 관계일까요? 근데 저는 라일라는요, 네. 이 둘을 어떨 땐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한 네. 사람 안에 여러 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쵸. 해리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네. 그냥 건강한 사람도 여러 면이 있잖아요. 있죠.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과 마크를 어떨 때 이제 마크도 사랑하지만 마크한테 평소에 잘 못 봤던 그런 매력이 스티븐한테 보일 때는 네. 근데 그게 아예 또 다른 매력이라고 느끼지 않았나. 뭐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 네네. 라일라가 네. 이 둘을 그리 구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해주는 해석이 너무 재밌는 게 네. 진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기 연애를 하고 롱 연애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질리기도 한다. 새로운 네. 모습을 보여줘야 관계가 네. 오래 간다. 뭐 이런 네, 연애 팁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네. 두명복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스티븐 나쁘지 네.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생활력도 강해. 이제 정말 2회만 더 보면은 문나이트 시즌 1이 끝난단 말이에요. 보시면서 요 인물의 변화가 나는 앞으로 더 흥미롭게 나올 것 같다. 좀 기대되는 인물이 있으신지 하나. 두 번째, 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인물 중에 내가 한 명 골라서 상담을 진행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이 친구가 제일 상담이 시급하다. 네. 한번 골라주세요. 저는요, 네. 상담은 콘슈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슈. 그리고요, 네. 많은 변화가 있는 인물이 그냥 제 생각에는요, 해로. 앞으로 완전히 또 이 사람이 어떤 걸 느끼게 될지 또 기대도 돼요. 네. 한 1시간 조금 넘게 문나이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저와 또 시청자분들과 여러 얘기를 해봤어요. 네. 라이브 문나이트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이러지 않았다면 문나이트를 제가 이렇게 쫙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쫙 봤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승국 씨하고 천재 승국 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또 굉장히 신선하고 영감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이 댓글. 네, 우리 또 들어와서 이렇게 문나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이 댓글 보면서 저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또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